자, 반갑습니다. 자, 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순위 라치오가 비기는 바람에 근데 어제 오랜만에 이제 마엔 그 고배당이 적중이 됐는데 원래 초반 배당이 9.8배였거든요. 근데 배당들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뭐 피오렌티나 뭐 리옹은 원래 그 배당 그대로였고 아마 배당이 올랐던 것 같은데 토트넘하고 피오렌티나가 떨어지면서 일단은 배당이 좀 떨어졌는데 어 그래도 1순위도 한 4배가 좀 넘었거든요. 경기를 좀 많이 붙여서 갔습니다. 한 5경기. 근데 거기서 라치오가 털릴 줄은 몰랐다. 왜냐면 원래 토트넘이었는데 토트넘을 2순위로 미루고 뒤로 땡기고 뒤로 그 빼고 그 다음에 첼시를 그냥 끼워 넣었거든요. 근데 첼시도 보니까 1대 0으로 겨우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라치오 이게 승무패는 승무를 체크를 했었는데 그래도 홈이라 이길 거라 생각은 했지만 확실히 2대 1로 이긴 팀 그니까 한 골 차로 이겼던 팀이나 아니면 첫 경기에 이겼던 팀들 중에 어디선가는 변수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라치오에서 터졌습니다. 라치오. 그래서 좀 아쉽고 자 어쨌든 그 승무패에서도 라치오 말고도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잠깐만 요거 확인을 하고 가자면 제가 한 10개인가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라피드빈 요건 아예 대놓고 노렸습니다. 대놓고. 그래서 아예 그 승 배당도 별로 안 좋으니까 뺐는데 여기 두 개에서밖에 거의 안 나왔다. 나머진 다 흐름대로 나와가지고 노렸던 이제 프랑크라든가 뭐 맨유 이런 거 다 그냥 홈에서 이겼기 때문에 당첨자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말도 좀 잘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 기분이 좀 좋은 게 오랜만에 원래 제가 이제 일반승을 그 기준으로 항상 마인을 섞어가는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조합이. 그래서 뭐 토트넘도 리옹도 피오렌티나도 일반승을 다 데려갔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좋아 보이고 배당이 높은 걸로 데려갔는데 쟤네라도 적중을 해서 다행이다. 해서 뭐 주말도 좀 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럼 늦은 만큼 후딱후딱 가보도록 하죠. 자 알메로 시티하고 브레다 지금 알메로 시티하고 브레다의 지금 상성은 보면은 브레다가 최근에 알메로 시티를 좀 상성에서는 한 야구세 그 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알메로 시티가 홈에서 브레다한테는 이제 최근 기준으로 볼 땐 살짝 밀립니다. 그리고 연패도 이제 당하고 있어서 상성은 브레다가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메로가 꼴찌인데 득점력이 너무 저조해요. 15골. 그리고 그렇다고 실점이 적냐? 실점도 최다 실점 팀입니다. 발베크랑 동률. 그리고 브레다도 실점이 적은 편은 아닌데 득점에서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알메로가 좋지 않습니다. 홈이든 원정이든 성적이 안 좋고 그나마 알메로의 이제 희망은 브레다가 홈에서 거의 승점을 채우기 때문에 원정 브레다는 2승 1무 9패입니다. 그래서 알메로도 홈에서 2승 1무 9패라서 득실도 비슷하고 그나마 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결장자가 크게 없습니다. 알메로. 그리고 브레다는 수비에 못 나오는 선수 한 명 있고 출전 정지. 그리고 공격 쪽에도 얘네가 장기 부상 포함 이제 최근 부상까지 하면 한 3명이 공격 쪽에 부상 중이거든요. 지금 상태가 좀 반반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아마 못 나올 가능성으로 좀 접근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장 부분은 알메로가 좋다. 상성은 브레다, 결장은 알메로.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알메로가 최근 홈에서 4연패 4경기 1무 3패 홈 원정 포함해서 근데 최근에 보면은 위트레이트 원정을 잡았었고
그리고 네이메어 원정 비기고 페노르트 한 골, 아약스 한 골, 트벤테 한 골. 그러니까 3연패 할 동안 다 강팀만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강팀 상대로 다 한 골 차였다. 그리고 강팀 중에 한 팀인 위트레트를 잡기도 했고. 그래서 브레다도 보면은 홈에서는 최근 흐름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4경기 1승 3무. 다만 이제 지난번 퇴장이 있었고 아까 출전 정지가 퇴장인 것 같고 원정에서는 얘네가 4연패인데 얘네도 원정 보면은 발베크전 빼면은 위트레트도 한 골, PSV도 한 골 2대3, 고어헤드도 한 골. 전체적으로 브레다나 알메로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무 봅니다. 무. 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코가 막히다시피 했거든요. 콧물이 계속 나고. 그러니까 이제 평소보다 약간 코 막힌 소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 평소보다 이제 먹먹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메모장으로 하려 했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이제 약국 가서 좀 약을 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오고 내일은 병원을 좀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이게 꽃가루 그런 알러지이기 때문에 봄만 되면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장크트하고 호펜하임. 일단 장크트 같은 경우 호펜하임하고 순위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요. 지금 보면은 15, 13인데 승점이 4점 차인데 장크트의 장점은 실점입니다. 실점. 그리고 호펜하임은 득점이고. 그러니까 지금 분데스에서 가장 득점이 적은 팀이 장크트예요. 장크트. 근데 하위권 팀 중에서도 특히 보험 홀슈타인 하이덴하임하고 불과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한 경기 차이도 아니잖아요. 승점 2점. 근데 실점이 죄송합니다. 자, 실점이 거의 20골, 19골이니까 그만큼 하위권 팀하고도 승점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실점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17인 홀슈타인하고는 30골, 딱 2배 차이거든요. 그래서 득점이 최소 득점 팀이긴 하나 그거를 거의 실점으로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크트는. 그리고 호펜하임은 득점이 장크트보다 13골이 많은데 장크트가 워낙 실점이 적은 팀이라 실점이 호펜하임이 득점 앞선 것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득실이 장크트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크트가 그나마 비빌 수 있는 건 홈이고 실점이 적다는 거. 근데 득점력으로만 보면 확실히 호펜하임이 좋긴 합니다. 저는 최소 실점 팀보다 실점이 많더라도 득점이 높은 팀을 더 우선시 보거든요. 왜냐면 실점이야 어떻게든 안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엔 득점 싸움이라고 보는데 보통 실점이 적은 팀들이 득점도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라리가에서 지금 헤타페, 소시, 걔네가 거의 엇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실점이 많지만 득점력에서 많기 때문에 그래도 득점력만 보면 저는 호펜하임 우세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크트가 홈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안 돼요. 7득점. 그리고 호펜하임은 원정에서 12골이니까. 근데 실점도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호펜하임이 홈에서 실점이 더 많긴 하거든요. 그리고 승패로 볼 때는 당연히 호펜하임이 약 우세긴 합니다. 원정 성적이 홈의 장크트보다 좀 더 좋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성까지 보면은 최근에 장크트가 호펜하임 원정을 잡았기 때문에 최근 전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 오래된 전적들이라. 그래서 거의 반반 느낌으로 지금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장크트가 요새 성적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점이 적은 거 아까 좋다고 했는데 최근에 4경기 연속 무득점을 했었거든요. 괜히 최소 득점 팀이 아닙니다. 라이프치, 프라이, 마인츠, 도르트문트까지 물론 상대가 좀 어려웠던 팀이긴 한데 4경기 연속 득점이 없다가 지난번 볼프스전 1대1로 비겼습니다. 볼프스도 약팀은 아닌데 어쨌든 원정에서 비긴 건 잘했고 홈의 기준으로 보면은 유니온 베를린 3대0 아니면 아우크 1대1 그리고 예전에 홀슈타인도 3대1로 잡았었고 그나마 홈에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근 또 홈 2경기 연속 무득점이라서 좀 빡세긴 해요. 그리고 호펜하임이 요새 성적이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최근 4경기 2승 2무입니다. 하이덴하임 비긴 건 좀 아쉬운데 보험 원정 그리고 홈에서 슈투트 그리고 브레멘 원정을 잡았고 얘네가 유로파를 안드레아트한테 이제 마지막 경기 4대3으로 이기긴 했는데 결국 유로파를 이 1월에 끝났기 때문에 리그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얘네는 2월부터는 계속 리그 경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유니온 베를린 4실점, 레버쿠젠 3실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 기세는 장크트보단 좋다고 보여집니다. 득점 상황이 장크트보다 득점력이 아주 좋다까지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4경기 연속 계속 득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펜하임을 프렘 받으면 원래 흐름상 장크트가 지금 6경기 2무 4패 타이밍상 한번 잡아줘야 될 때긴 하거든요. 원정에서 연패도 무승부로 끊었고 지난번 그 볼프스전을 비겼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홈에서 연패는 있었지만 3연패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호펜하임이 기세가 워낙 좋고 해서 호펜하임 프렌 주면은 호펜하임 프렌 가야죠 이거는. 근데 무승부 확률이 가장 높은 경기이긴 합니다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프렌 보죠 프렌. 득점력을 좀 더 높게 보겠다. 그리고 결장 부분으로 가면은 장크트가 아주 최근 결장은 없긴 한데 공격에 부상이 한 명 있습니다. 물론 호펜하임도 수비의 경고 누적 그리고 최근에 부상당한 선수의 공격에 이제 흘로제크까지 이제 부상이다 보니까 크라마니치가 있긴 하지만 흘로제크가 같이 나왔을 때가 더 이제 좋죠. 호펜하임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흘로제크까지 나왔으면 역배까지 볼 텐데 지금 부상 중이라 딱 프렌까지만 보는 게 아주 좋다. 자 오늘 6경기니까 제노아 경기까지만. 그리고 이게 최근에 호펜하임도 대부분 언더고 이게 장크트가 이제 6경기 연속 언더다 보니까 오버 경기가 생각보다 거의 없거든요. 장크트는 본인들이 3골 넣은 유니온 베를린 그리고 홀슈타인 3골 본인들이 3골 넣은 경기 2경기 원정에서 2골 넣은 라이프치히전 그리고 레버쿠젠한테 질 때 1대2 요거 말고는 다 언더입니다. 그만큼 득점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원오버로 가고 싶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잠깐만요. 원오버 언더 보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뭔가 1대1 무 요렇게 끝날 수도 있어서 언더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그래도 전 프렌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 그다음 제노아하고 레체 경기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제노아 레체는 제노아가 조금 더 위에 있죠. 순위가 승점도 2경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리고 레체가 실점이 제노아보다 10골이 많고 득점도 6골이 부족해서 제노아도 마이너스긴 한데 레체가 마이너스 26입니다. 그래서 이 득실로만 보면은 제노아가 아마 최하일 거예요. 최하.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을 거예요. 지금 꼴찌인 AC 몬차도 23골에 48골이니까 한 골 앞서네 AC 몬차가. 그만큼 레체가 득실이 안 좋은 이유가 얘네 득점이 꼴찌라서 그렇습니다. 20골. 그리고 제노아는 26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홈이고 그리고 얘네 홈에서 무승부가 많긴 한데 패배가 많이 없긴 해요.
그리고 레체 같은 경우는 원정 패가 많고 유일하게 원정에서 한 자릿수 득점팀이 레체입니다. 레체. 그만큼 득점력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제노아가 지금 레체하고의 상성에서 홈에서 압도합니다. 7승 2무. 옛날 전적까지 합치면 최근 2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연승 중이고 해서 상성에서는 이거 비교가 안 되고 배당은 레체 쪽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아마 결장 부분 쪽에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공격에 뭔가 부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부상은 거의 없긴 해요. 그나마 최근 부상이 이제 비티냐 밖에 없긴 한데 얘도 못 나온 지 한 거의 10경기 돼가는 것 같은데 다 장기 부상인데 그리고 그나마 이제 최근 부상이 수비도 조금 됐고 미드필더 한 명입니다. 미드필더 한 명. 그래서 최근 달라진 거는 미드필더 한 명 정도. 그리고 레체는 보면은 거의 없긴 해요. 장기 부상자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피나몬티가 이제 팀 내 8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레체 같은 경우에는 뭐 9골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 수비나 미드필더에 골이 없어요. 공격 쪽에 FW 쪽에만 골이 있다 보니까 제노아는 그래도 수비에도 골이 있고 미드필더도 있기 때문에 공격에만 몰려 있습니다. 9골, 4골, 3골, 1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저는 그래도 제노아 봅니다. 이 경기. 왜냐면 최근에 제노아가 홈에서 3승 1무 그리고 원정은 확실히 좀 불안해요. 승리 자체가 많이 없는데 홈에서는 잘 지지도 않거든요. 뭐 최근 징계 원래는 아직 없고 작년에 이제 나폴리전이 마지막 패배. 그리고 그 원정에서는 최근에 많이 졌죠. 로마나 뭐 피오렌티나, 인테르. 근데 최근 엠폴리나 칼리알리전도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얘네도 장크트만큼 언더가 많은 건 아닌데 제노아도 그거에 못지않게 살짝 부족한 언더입니다. 그만큼 언더가 많아요. 제노아도. 무가 많다 보니까 특히 뭐 0대0, 뭐 이겨도 1대0, 뭐 저도 1대0 뭐 이런 스코어가 은근히 좀 있어서 언더가 많다. 그리고 레체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원정 다득점이 있었거든요. 뭐 3대1의 엠폴리, 3대1의 파르마. 이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레체도 보면 최근에 AC 밀란전 2골 넣은 게 많이 넣은 겁니다. 뭐 왜냐면 그 전에 보면 4경기죠. 4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고 얘네도 보면 약간 장끝하고 비슷한 패턴이긴 해요. 4경기 동안 득점 없다가 이제 밀란전 2골 넣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일단 얘네도 한 번 언더 나면 계속 언더 그리고 오버 나면 또 한동안 오버가 났다가 최근에 또 계속 언더였다가 엊그제 그 마지막 경기는 또 오버가 났죠. 그래서 제노아나 이제 레체 생각하면 언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언더 배당 분명히 1.5도 안 줬을 겁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언더 오버 특히 언더 1.5 이하 1.5 이하란 얘기는 1.4도 안 준다는 얘기예요. 보통 1.3, 뭐 5, 38 아니면 진짜 낮을 때 뭐 1.2 몇 도 주거든요. 이런 거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승패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승패는 갈만 하거든요. 1.35 줘도 어제 제가 이제 1.33의 라치오를 가서 틀리긴 했는데 결국엔 첼시도 1.26이었고 그 정도는 갈만한데 언더가 1.26이나 뭐 1.3 이 정도 주면은 갈 이유가 없는 게 이게 아무리 언더가 많아도 그날 운빨이거든요. 운빨. 갑자기 오버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 챔피언십에서 보면 번리그 경기가 그래요. 거의 뭐 20경기 중에 막 17경기, 18경기 막 언더니까 언더 가면 확률이 높지만 그때 한번 피해 갔었는데 그때 뭐 5대 0인가? 그래서 아무리 언더가 많아도 배당이 낮으면 언더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배당 높은 오버를 일부러 노려보는 게 더 좋아요. 레체가 가끔씩 오버가 나기도 하고 제노아도 보면 이 제노아의 그 홈에서의 그 득점력 최근 최소 한 골은 넣었거든요. 3승 1무 할 때 동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2골 넣은 경기도 2경기나 되고, 만약에 레체가 골 넣는다 그러면 제노아가 무득점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언더보다는 오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언더는 던져야 됩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승패인데, 레체도 최근 원정에서 뭐 패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난번 AC 밀란전 2골 넣었다고 해서 레체를 가기에는 사실, 물론 장기 부상자 포함하면 제노아가 뭐 전체적인 그 빠지는 선수들이 많긴 하죠. 레체보다는. 그래도 그동안 그렇다고 성적이 안 좋았느냐? 원정은 안 좋았지만 홈에서만큼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레체로 배당이 빠지지만 제노아 승무 봅니다. 무승부를 끼는 이유는 레체가 몬차라든가 그리고 제노아가 최근 엠폴리전을 비겼거든요. 엠폴리가 지금 강등권에 있습니다. 18등. 레체보다 승점이 3점이 적어요. 그리고 득실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원정 성적이 엠폴리가 살짝 더 좋긴 한데 큰 차이가 없어서 뭐 그렇게 비교했을 때 뭐 베네치아나 AC 몬차를 이긴 거는 좋긴 하지만 최근 2대0 승리 몬차 베네치아 순위 19위 22위입니다. 얘네 강등권이에요. 강등권. 최근 3승 1무라 성적이 좋은 건 이해하는데 그 이겼던 팀들 보면은 엠폴리 18위 비겼죠. 나머지 두 팀 19위 20위를 2대0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레체가 뭐 득점력은 적긴 하지만 뭐 득실도 안 좋긴 하지만 최근 몬차랑 뭐 비기고 피오렌티나나 우디네세도 한 골밖에 안 줬거든요. 그래서 제노아가 많은 골을 못 넣으면, 그러니까 2골 못 넣으면 비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노아가 2골 넣으면 전 무조건 이길 것 같거든요. 왜냐, 레체가 1득 이상 못한다는 지금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노아 승무. 저는 그래도 홈이라서 제노아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 제노아 승. 제노아 승을 보겠습니다. 제노아 승. 자,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밑에서부터는 그냥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표시는 안 하고. 자, 니스하고 오세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30분 안에 끝날려 했는데 벌써 30분이 돼버렸네. 자, 니스 오세르. 자, 니스가 성적이 좋습니다. 지금 일단 상성을 보면은 오세르한테 졌던 적이 거의 없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20년도 이후는 2번 다 비겼습니다. 그래서 최근 성적만 보면은 뭐 반반이죠. 2무니까. 그리고 지금 니스가 3위인데 어쨌든 8위는 거의 이제 뭐 남은 잔여 경기가 좀 있긴 하더라도 거의 우승을 할 확률이 높고, 지금 2위하고도 15점 차, 16점 차니까 경기 수로만 보면 5경기 더 되니까 사실 뒤집기는 힘들어 보이고, 뭐 파리가 막 계속 지지 않는 이상 니스는 이제 마르세유하고의 2위, 그 밑에서 이제 모나코하고 리옹까지 불과 4점 차기 때문에 뭐 스트라스도 40점. 그래서 요 2위하고 6위 요 라인 싸움이 좀 빡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세르가 원래 홈에서 강한데 원정에선 아주 별 볼 일 없다. 홈에서 6승 5무 2패지 원정에 2승밖에 못하고 실점도 많고, 더군다나 홈에 니스입니다. 홈 1패밖에 없는 홈에 니스기 때문에 니스도 원정이 살짝 안 좋은데 홈이고, 그리고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긴 해요. 경고 누적으로 이제 수비 쪽에 한 명이 못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은돈벨레도 지금 부상이네. 요 2명 정도? 공격에는 거의 결장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오세르도 보면 수비 쪽에 경고 누적.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데 굳이 뭐 보자면 오세르 야구세 결장은, 오세르도 공격 쪽에는 결장이 뭐 장기 부상자 빼고는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원래 홈에서 무패였거든요. 파리랑 니스가. 근데 최근에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어디한테? 리옹한테.
니스도 진작에 이제 유로파는 떨어졌기 때문에 리그만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A매치 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제 2주 뒤에 열리기 때문에 뭐 다음 경기 생각해서 뭐, 체력을 비축하고 그런 생각으로 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올인하면 돼요, 올인. 그래서 일단 4연승 뒤에 5연승을 못하고 끊기긴 했는데 여전히 홈에서 강합니다, 니스. 그리고 오세르가 홈에서 강하고 이제 원정에서 약하다 했는데 또 하필 또 최근에 원정에서 브레스트랑 비기고 오히려 홈에서 스트라스한테 지고 최근 원정에서 랭스를 2대0으로 잡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모나코도 2대1로 이기다가 4대2로 역전패를 당했고, 그래서 오세르의 최근 득점력이 스트라스전 빼면은 전부 다 멀티골 이상이에요. 뭐 툴루즈 2대2, 브레스트 2대2, 마르세유 3대0, 랭스 2대0. 그래서 그 전에 뭐 오세르의 득점력 뭐 무득점 경기도 있고 한데 최근에 득점력은 좋긴 합니다. 그리고 니스가 원래 언더가 많은데 얘네도 최근에 보면 뭐 오버도 중간중간 껴있고, 그리고 홈에서 득점력이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배당이 오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오세르가 이제 최근에 오버페이스긴 해도 예전에 뭐 툴루즈나 앙제한테도 0대2로 졌던 전적들이 있어서 섣불리 배당 대비 오버 가기가 좀 빡셉니다. 최근에 또 니스가 리옹한테 지긴 했지만 몽펠리에 랑스, 마르세유 3경기 다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오세르 입장에서는 홈에서 니스가 실점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니스 승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오세르의 기세를 봤을 땐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니스가 무실점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실점은 좀 할 것 같다 하면은 뭐 오버를 바라보셔도 되는데 저는 니스 승 봅니다.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왜냐면 최근 리그만 보면은 어쨌든 3경기 연속 마엔으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한 골을 넣은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다 2골 이상 뭐 3골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리옹전만 이제 득점을 못했지. 근데 리옹이 워낙 잘해서 오세르 정도면 이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니스 승에 어제 그 흐름을 타서 한번 마엔을 노려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엔이 2배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저 마엔 조합을 고배당으로 갔던 이유가 그겁니다. 피오렌티나도 마엔이 괜찮아 보였고 토트넘도 뭔가 이기면서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갔는데 배당이 좀 빠져서 아쉽긴 하지만 니스도 2.4배면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브리스톨하고 노리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스톨 같은 경우 지금 7위인데 코번트리하고 2점 차, 웨스트 브로미치하고도 2점 차. 그 썬더랜드는 사실 벽이 좀 높아요. 이게 거기서부터는 승점이 한 10몇 점 차 나기 때문에 4위까지는 좀 빡세고, 브리스톨의 입장에서는 5, 6위하고 싸워야 됩니다. 밑에서 이제 그 치고 올라오는 팀들도 엄청 나거든요. 지금 얼마나 빡세냐면 지금 7위부터 11위까지가 딱 승점 3점 차, 한 경기 차이. 오늘 붙는 노리치도 5점 차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라인들이 저 5, 6위를 쫓아가려고 엄청 이제 따라 붙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구조고, 지금 2자릿수로 떨어졌어요. 챔피언십은 이게 46경기를 하는데 지금 37경기를 끝냈거든요. 한 자릿수로 줄었기 때문에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이 홈이긴 하지만 조금 빡셀 수밖에 없다. 물론 노리치가 원래 홈에서 잘하고 원정에서 약합니다. 얼마나 차이 나냐면 득점력으로 보면 노리치가 홈에서 이제 리즈 다음으로 득점력이 높거든요. 44골. 노리치 득점력이 59점인데 59골 중에 44골이 홈골이에요. 원정은 15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이 그나마 홈에서 20골 이상 넣고 있고, 그리고 원정의 득점력이 그나마 좀
브리스톨 입장에선 빡세지 않으니까 성적도 그닥 좋지 않고 원정이. 예. 그래서 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브리스톨 입장에선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장자도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최근이 수비 한 명인데 공격엔 이제 거의 뭐 퇴장, 경고 누적, 뭐 부상도 없어서 오히려 노리치 쪽이 지금 주전 키퍼가 부상 중이죠. 그리고 얘네도 수비 쪽에 그나마 최근 공격은 대부분 장기 부상이니까. 근데 얘네 보면 예전에 이제 조슈아 서전트가 부상으로 좀 많이 못 뛰긴 했어요. 얘가 23경기밖에 못 뛰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골을 넣었습니다. 지금 보르아 사인즈가 32경기에 이제 16골 넣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보면은 조슈아 서전트가 골을 잘 넣는 편이죠. 그래서 여기는 두 자릿수 골 넣는 선수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득점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노리치가. 근데 그게 홈이라서 좀 빡세다. 하지만 원정이기 때문에 최근 원정에서 2득점 한 적이 없습니다, 노리치가. 쭉 보면 블랙번 1대1, 헐시티 1대1, 와포드 1대0, 리즈 셰필드 0대2, 루턴타운 1대0, 썬더랜드 1대2. 원래는 2골 아예 없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2골이 없어요. 근데 홈에서 보면 뭐 4대2, 5대1, 뭐 예전만큼은 못 넣더라도 뭐 2대1도 2번이나 있고. 그래서 최근 셰필드 웬즈한테 2대0으로 이기다 3대2로 진 게 좀 뼈 아프지 않나. 왜냐면 4경기 1승 3무 무패 중이었고 2골이나 앞서고 특히 홈에서 이걸 역전을 당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원래 이제 엊그제 홈에서 노리치가 잡았어야 역시 홈이라 강하구만. 원정에 지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당연히 이겨줘야 될 그 말도 안 되는 2대0의 상황에서 역전패를 당하다 보니까 당연히 원정 득점력 안 좋고 이길 가능성 희박한데 뭔가 홈에서 이겨야 될 경기 지다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노리치가 뭔가 또 갑자기 원정에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왜냐면 브리스톨이 홈에서 엄청 성적이 좋거든요. 지금 보면은 9승 6무 3패입니다. 딱 3번밖에 안 졌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상성에서는 노리치한테 좀 밀리긴 합니다. 최근 연패 중이기도 하고. 근데 이 브리스톨이 최근 3경기 2승 1무 그리고 홈 원정 합치면 3승 3무로 6경기 무패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언더가 많은 이유가 브리스톨이 실점이 적어요. 한 골 이상을 잘 안 줍니다. 최근에 2골 준 거는 셰필드 왠지 원정에서 2골 그리고 FA컵 울버햄튼한테 2골.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2골 준 게 딱 3번 있거든요. 울버햄튼 FA컵, 셰필드 왠지 원정, 플리머스 원정 2골씩. 홈에서는 거의 작년 말에도 한 골 이상 준 적이 없고 홈에서만큼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에서도 비겼던 브리스톨이라 이거 사실 흐름은 브리스톨 봐야 되긴 해요. 흐름 자체가. 근데 노리치 공격 쪽도 부상이 없고 뭔가 노리치도 최근에 패배가 막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2대0으로 이기다 3대2로 진 것도 좀 아쉽고 최근에 졌던 경기 보면 프레스턴 0대1 리즈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은 좀 빡셌으니까 그거 빼면은 사실 노리치도 생각보다 그렇게 성적이 안 좋진 않다. 승리가 많이 없었을 뿐이지. 그리고 브리스톨은 확실히 최근에 헐시티랑도 비겼고 그리고 그 홈에서 스완지한테도 0대1로 졌던 걸 생각하면 그리고 미들즈브로도 역전을 했고 그래서 사실 완벽하게 이겼던 경기는 스토크밖에 없긴 합니다. 미러 런정이랑. 그래서 브리스톨 승이 유력하긴 한데 뭔가 무패 흐름을 이어가긴 할 것 같은데 노리치가 왠지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노리치 풀행 가기에는 단순히 홈에서 졌다고 이번에 원정에서 뭐 변수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빡셉니다. 그럴 거면 그때 프레스턴한테 0대1로 질 때 헐시티 원정 가서 이겼어야죠. 그래서 무승부 유력하게 봅니다. 이 경기. 왜냐면 노리치가 뭐 당연히 원정이 홈보다 안 좋고 득점력도 많이 차이 나는데 저 두 선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보르아 사인즈하고 조슈아 서전트의 그 두 자릿수 득점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 봐요. 그리고 노리치가 최근에 무득점 한 경기는 프레스턴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브리스톨도 아까 뭐 실점이 적어서 언더라 하는데 본인들도 뭐 2골씩 넣었던 경기들이 많긴 하지만 1대1 무도 많아요. 최근에 4번이나 됩니다. 4번.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면 브리스톨이 그래도 홈에서 득점력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무 봅니다. 무. 노리치 프렌은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거는 괜히 프렌 갖다 브리스톨을 이기면 뭐 이도저도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무 찍고 고배당 건드리던가 넘어가던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라스팔마스 알라베스 가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뭐 다른 건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원래 메모장으로 하려다가 이제 마이크로 하는 건데 추천이라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몇 개는 좀 늘어나야 그래도 할 맛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자, 라스팔마스하고 알라베스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경기인데 일단은 두 팀 다 성적이 안 좋습니다. 19위, 18위. 예, 둘 다 득실도 비슷해요. 알라베스 야구세, 승점도 야구세. 그리고 홈에서 3승 3무 6패 라스팔마스. 원정에 2승 3무 8패. 이것도 비슷해. 그나마 이제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득실이 조금 더 괜찮은 정도? 왜냐면 알라베스가 원정 실점이 많아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반반 느낌인데 일단은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베티스 원정 퇴장이 있었죠. 그래서 미드필더 퇴장 1명, 수비의 경고 누적, 그리고 공격에 이제 질병으로 못 나오는 선수까지 합치면 포지션마다 1명씩, 그리고 수비 쪽에 부상 중인 선수 1명 더 하면은 라스팔마스도 좀 빠지는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알라베스도 지난번 비아레알전 2명 퇴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 2명 퇴장이 일단 기퍼 퇴장, 주전 기퍼 퇴장이고, 그리고 1명이 경고 누적 퇴장이었나? 어쨌든 수비 쪽도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블랑코, 안토니오 블랑코, 잠깐만요. 얘는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안토니오 블랑코는 8번. 근데 왜 블랑코 퇴장이 표시가 안 되어 있지? 경고 누적으로 이제 못 나오는데 어쨌든 그 선수까지 합치면은 뭐 퇴장 2명에 경고 누적 3명이기 때문에 물론 라스팔마스가 뭐 조금 더 그냥 거의 반반 아닌가 느낌이? 왜냐면 근데 기퍼의 퇴장 때문에 라스팔마스가 살짝 더 좋은가? 근데 또 공격 쪽에도 이게 결장이 있는 거라 거의 반반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반반 느낌으로 보고 일단 상성 라스팔마스가 이제 최근에 홈에서 알라베스 상대로 2번 다 비겼다. 그래서 최근 성적은 그냥 최근 성적도 반반. 다만 이제 최근의 흐름은 알라베스가 좋습니다. 왜냐면 이 라스팔마스가 뭐 아시겠지만 뭐 바르샤 원정도 잡고 뭐 라요 원정 뭐 그리고 뭐 홈에서 뭐 에스파뇰 소시 원정도 비기고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막 4연승하고 근데 요새는 그때만큼 좋지 않아요. 뭐 그냥 좋지 않은 게 아니고 아주 안 좋습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무승부 정도 하거든요. 뭐 오사수나전 아니면 바야돌리드. 3연패 뒤에 무, 4연패 뒤에 무, 다시 베티스 패배. 그래서 최근에 득점도 너무 저조하고 한 골 이상을 못 넣습니다. 라스팔마스가. 예전에 그래도 바르샤나 뭐 라요 아니면 뭐 바야돌리드 이길 때 막 2골씩 넣었는데 요새는 득점력이 너무 저조하다. 그리고 꽤 장기간 승리가 없습니다. 지금 한 10경기 동안 무승이거든요.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해요. 타이밍상. 라스팔마스가. 근데 알라베스가 요새 너무 잘합니다. 뭐 승리가 많아서 잘한다는 게 아니고 잘 안 져요. 쉽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AT도 1대0으로 이기다 아쉽게 2대1로 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5연속 무승부, 뭐 오사수나 빌바오 발렌시아, 뭐 레가네스 4연속의 이제 컵 대회 포함. 그리고 그 지로나전 졌지만 0대1, 바르샤 졌지만 0대1, 헤타페 졌지만 0대1, 에스파뇰 졌지만 0대1. 최근에 그 4번 졌던 경기들 연패는 또 한 번밖에 없었고 다 한 골 차입니다. 그거 빼면은 또 3대3 무, 1대1 무, 1대1 무, 3대1 승. 그만큼 알라베스가 이겼던 경기는 비아레알 최근 마지막 경기 베티스 원정 3대1. 올해 들어서는 딱 2번 이겼거든요. 최근 20경기 보더라도 4승입니다. 4승. 근데 무가 한 8무 되고 패가 있긴 하지만 경기 자세히 보면 쉽게 졌던 경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라스팔마스의 최근 득점력으로 볼 때 2골 이상 못 넣으면 알라베스 잡기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알라베스 최근에 1골 이상 줬던 경기는 몇 경기 안 돼요. 레가네스 3골 정도, 바르샤도 1골밖에 안 줬고, 그나마 예전에 오사수나나 발렌시아 2대인데 최근엔 그 3골 말고는 다 1골입니다. 1골. 물론 본인들도 1골 이상 못 넣어서 문제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뭔 얘기인지 알겠죠. 라스팔마스도 득점력의 문제, 알라베스도 득점력의 문제. 다만 타이밍상 라스팔마스가 이겨줘야 되긴 하는데 알라베스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요 경기 무승부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알라베스 가잔이 프렌을 라스팔마스에서 받아서 이제 알라베스 프렌도 못 가고, 그렇다고 라스팔마스 프렌 가자니 알라베스가 오히려 더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알라베스 원정승 가자니 이거 너무 오랫동안 승리가 없어서 그래도 이기진 못하더라도 비기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둘 다 이제 결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막 퇴장도 있고 경고 누적에 뭐 있기 때문에 사이좋게 그냥 손잡고 그냥 비기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경기도 무승부를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참 먹을 게 없다. 이 얘기는 뭐냐? 확실히 막 좋아 보이는 경기가 몇 개 없습니다. 몇 경기 없기도 하지만 진짜 뭐 한두 개 있을까 말까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오늘은 고배당으로 가시라. 뭐 무승부를 잡든 뭐 프렌을 잡든 아니면 뭐 핸디무를 잡든 저는 무 좀 잡고 프렌이랑 뭐 일반승 보이는 거 뭐 2경기 가기엔 너무 빡세고, 정 갈 게 없으면 2경기 가는데 뭐 갈 게 있으면 한 3경기 정도 묵든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배당 자체가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니스 빼고는 다 거의 2배 근접하기 때문에, 아니면 2배가 넘거나 해서 좀 잘 골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 뭐 질차은 뭐 괜찮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생각보다 너무 오래 했다. 좀 짧게 하려 했는데 40분이 넘어가서 좀 그렇게 됐네요.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좀 빨리 못 왔고 내일은 일찍 옵니다. 내일은 낮 경기 할지는 분석해보고 괜찮으면 가고 별로면 패스하고 바로 해축. 미축은 이번 주까지는 건너뛸게요. 다음 주, 다다음 주 A매치 끝나고 4월부터, 근데 미축은 A매치 하더라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이제 몇 경기 했잖아요. 미축도 이제 몇 경기 끝나면 이제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추천을 아무도 안 눌러주네. 오늘은 그냥 다 화면만 보시나봐요. 뭐 어쨌든 저는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일찍 올게요. 그
그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지가 좀 늦었잖아요. 제가 밖에 있다 보니까 공지를 못 썼습니다. 왜냐? 이 적중 내역을 또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느라 그랬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오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